자, 정부가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른바 서학개미 여러분께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내놨습니다. 뭐냐면 세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깎아주겠다는 건데요. 와, 이것만 들으면 정말 솔깃하죠. 근데 말이죠. 이 RIA 계좌라는 거, 과연 이게 진짜 기회일까요? 아니면 혹시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은 아닐까요? 오늘 그 속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양도세 최대 5천만 원까지는 안 내도 된다. 이게 바로 정부가 서학개미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 꺼내든 카드입니다. 듣기만 해도 엄청난 혜택처럼 들리는데 과연 그럴까요? 정부의 의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요즘 다들 해외로만 나가니까 그 투자금을 다시 우리 국내 증시로 끌어들여서 시장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 보겠다. 바로 이 전략인 거죠. 그럼 일단 이 제안이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달콤한지 그 내용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역시 뭐니 해도 가장 눈에 확 띄는 건 바로 이 숫자죠. 5천만 원. 그러니까 해외 주식 팔아서 번 돈에 대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그냥 땡전 한 푼 안 받겠다 이겁니다. 이야,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이걸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이 혜택을 받으려면 그냥 주식만 냅다 팔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IRA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계좌를 통해서 정해진 순서를 그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RIA, 국내 시장 복귀 계좌라는 건데요. 모든 세금 혜택은 바로 이 계좌에서 시작해서 이 계좌에서 끝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무조건 이 전용 통로를 거쳐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혜택으로 가는 길 딱 4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단해요. 가지고 있던 해외 주식을 RIA 계좌로 옮기고 거기서 팔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이나 펀드를 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그걸 최소 1년 동안은 꼼짝없이 들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1년 의무 보유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건 2026년에 일어나는데요.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받는 혜택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1분기에 팔면 100%다 받지만 하반기로 넘어가면 그냥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이거 망설일 시간이 별로 없다는 강력한 신호죠. 자, 여기까지가 정부가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맛있는 당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이 달콤함 뒤에 숨겨진 함정, 채찍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최종 결정이 확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5천만 원이라는 숫자의 진짜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이게 수익, 그러니까 순이익 5천만 원이 아니고요. 매도 금액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5천만 원어치 주식을 팔아서 1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혜택은 얼마일까요? 5천만 원 전체가 아니라 제가 번 돈 1천만 원에 대한 세금, 그러니까 약 220만 원만 면제받는 겁니다.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죠? 특히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한테는 이 혜택이 글쎄요, 좀 미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함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바로 기회비용. 세금 조금 아끼자고 내 소중한 돈을 1년 동안 국내 시장에 꽁꽁 묶어두는 동안 우리는 과연 뭘 놓치게 될까요? 이렇게 양쪽을 나란히 놓고 보면 문제가 더 명확해지죠. 왼쪽은 1년간 돈이 묶이는 대신 세금 혜택을 받는 거고요. 오른쪽은 그 1년 동안 미국 증시가 막 날아가거나 환율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움직여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과연 어떤 게 더 이득일지 정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함정은 바로 투자 선택지의 제한입니다. 국내 자산에 투자하세요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국내에 상장된 미국 S&P 500 ETF 같은 상품들 있죠. 안타깝게도 이런 상품들은 순수 국내 자산이 아니라서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투자하려고 보면 살만한 게 생각보다 별로 없을 수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 네 번째 함정입니다. 바로 꼼수를 막기 위한 편법 방지 규정인데요. 정부가 바보가 아니죠. 혹시라도 이 제도를 악용할까봐 안전장치를 걸어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RIA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팔아놓고 슬쩍 다른 계좌에서 똑같은 주식을 다시 사는 그런 행위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런 규정들을 어떻게 좀 피해갈 방법은 없나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딱 잘라 말합니다. 어설프게 꼼수 부리다가 걸리면 혜택 다 날아가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낫다고요. 자, 그럼 이 모든 함정들을 다 알고 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도대체 이 제도는
누구한테 좋은 걸까요? 한번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건 모두를 위한 계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 원래부터 해외 주식 일부를 팔아서 국내로 자금을 옮길 계획이 있었던 아주 구체적이고 소규모의 계획을 가진 투자자, 딱 그런 분들에게만 약간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조언은 의외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는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 것보다 그냥 지금처럼 하던 대로 투자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답을 정해드리는 대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제도의 장점과 치명적인 함정들, 이걸 다 고려했을 때 과연 이 정부의 제안이 바로 당신의 투자 계획과 딱 맞아 떨어지시나요? 그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내릴 수 있을 겁니다.